자, 식신상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신인데 이 식신상관은 자기가 누군가를 생해주는 것, 즉 일간이 생해주는 거를 식신상관이라 하는데 식신은 음양이 같은 것, 상관은 음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식신을 보면 자, 식신은 먹을 식자잖아요. 먹을 식. 그러니까 어떤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먹거리 또는 자기가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는 거, 자기를 표현하는 거, 그리고 이 식을 통해서 자기가 먹을거리를 만들든지 또는 자기가 자기 재능을 표출해서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재물을 만드는 식생재, 재물을 생해주기도 하죠. 그런 기능을 보시고 어쨌든 내가 뭔가를 내 재능을 밖으로 뽑아내어서 그걸로 내 먹거리를 만드는 것,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 내 기운을 설계시키는 것,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생해주는 오행 가운데 음양이 같은 것, 그리고 주로 이제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가 풍부함을 의미하고 소득이라든가 복능, 자산, 가재 등의 윤택함을 나타낸다. 또는 신체가 풍비하고 성질이 명랑 화창하여 복록이 많다. 그러니까 자기 기가 표출하는 거, 그러니까 표현력인 거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식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식신은 여명에게 있어서는 내가 생산한 자식. 자, 그래서 자식은 식신으로 봐요. 식상으로. 그래서 여자는 내 기운을 빼서 내 젖을 먹여서 애를 키우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식신이 여성에게는 자식을 의미한다. 그다음에 우리 그 뭐죠? 사자소인가요? 어머니가 나를 아버지가 날 낳고 어머니가 날 키웠다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해 안 되는 게 날 낳은 건 어머니인데 왜 아버지가 낳았다고 하지? 뭐 이런 이야기 생각나시죠? 모국 부생하신 모국 오신인가? 뭐 이렇게 시작되는 그 사자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쨌든 거기에 아버지가 날 낳았고 즉 아버지는 씨앗만 제공해주고 실제로 나를 키운 건 누구다? 어머니다는 거죠. 내 기운을 설계시켜서 젖을 먹여서 키운 거, 그다음에 온갖 정성 다 들여서 키우는 거는 주로 이제 여성들의 몫인 거죠. 그래서 남녀 모두에게는 자신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이다. 특히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재물을 얻는 육체 활동,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글자 뜻으로 식신이라 하며 한편으로는 자신을 공격하는 칠사를 극제하여 생명을 지켜준다는 뜻으로 수성이라고 한다. 목숨을 지켜준다는 거죠. 자, 장수한다는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자, 일주가 간목이에요. 간목. 일주가 간목인데 자, 식신이면 뭐죠? 자, 내가 생해주는 거 화생 아니 목생화죠. 그 목생화인데 음양이 같은 거 뭐예요? 병화죠. 병화가 식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경금이 있어요. 경금은 뭐죠? 칠살이에요. 나를 극을 하죠. 이 간목 입장에서는 경금이 나를 극을 하는데 음양이 같아요. 그럼 뭐다 이거는 평관 또는 칠살 이렇게 작용하는데 이 경금이 만약에 병화가 없다 그러면 이 경금이 와서 근금목으로 나를 쳐요. 내가 아프겠죠. 이 도끼가 와서 나를 치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막아주는 게 뭐예요? 가운데 병화가 있어서 화극금. 이 화가 금을 제압을 하죠. 화극금으로 제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 경금이 병화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경금이 나를 치러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식신이 뭐예요? 이 평관 즉 칠사를 극제해서 나를 지켜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 말이. 그래서 이거를 수성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죠. 자, 식신은 인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 공급원이다. 그리고 자연에서는 태양, 공기, 물, 불, 흙, 곡식, 연료, 식량 등과 같은 의류, 의약품, 그리고 영양 공급을 위한 식도나 자기 심중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역할. 그래서 입으로도 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신이 있는 걸 뭐냐면 내가 내 역량을 밖으로 표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면 그 식신이 발달된 사람은 리드를 잘해요. 그 어떤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숙기가 있고 없고 그랬을 때 이 식상이 발달된 사람들은 굉장히 프리젠테이션을 잘합니다. 말도 잘해요. 그래서 이거를 식식이 뭐냐면 먹는 것도 되지만 입도 된다. 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표현 능력 밖으로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표현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뭐예요? 내 욕구를 발설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색적인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여명에 있어서는 이 뭐냐면 유방, 자궁, 생식 기능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생식 기능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성적 능력을 표출하고 싶은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식상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 뭐죠? 밖으로 표현하고 하는 그 능력이 욕망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보면 정신적 측면에서는 교육이나 예술, 문화, 복지 사업 다 이런 거 자기 기운을 표출하는 거죠. 내 능력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교육도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표출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건 똑같은데 아는 건 더 많은데 밖으로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못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 분들 뭐냐면 식상이 발달되지 않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식상이 발달된 사람은 아는 것이 10개인데 100개처럼 쓰는데 100을 알아도 식상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은 그 강의를 잘못해가지고 100을 알면도 불구하고 10개, 100개 표현을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식상이라는 것은 내 기운을 설계시키기 때문에 그걸 잘하면 교육, 예술, 문화, 복지. 우리 탤런트 이런 거 금방 눈물을 흘리고 그러죠. 우리는 웬만한 사람 못하죠, 잘. 그 뭐냐면 굉장히 식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술이라든가 문화, 복지 이런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식상이 발달했으면 요리를 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리를 잘하겠고 손맛이 좋네요. 그러니까 손맛도 뭐예요? 내 재능을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식품의 제조라든가 판매, 의류, 연료, 생산. 의류는 뭐예요? 이 솜씨가 바느질 솜씨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그걸 잘 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판매도 말을 잘해야 되죠. 과수, 목장, 농장 등의 농축산업, 건강을 지켜주는 의학, 병원 등의 종사자. 근데 요건 좀 이제 오버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의학 종사자는 기본적으로 금의 기운이 금수 기운이 강한 특히 금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이쪽 분야에 종사를 하죠. 각종 재난이나 질병에 대비한 자원 개발이나 연구 사업 또 식상이 발달된 건 뭐냐면 주로가 연구 업종에 잘 맞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 업종에 잘 맞는다. 왜냐하면 뭔가 갖고 있는 거를 잘 끌어내서 포장을 잘하잖아요. 식상은 그렇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것 재능을 잘 밖으로 표현해서 뭔가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포장 예쁘게 성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 사업에도 잘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기본적으로 뭐다 그러니까 식이니까 뭐예요 의식주 이러한 것에 필요한 제조 생산업이나 판매도 말을 잘해야죠. 여러분들 이마트 때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남대문 시장 같은 데 보면은 이 사람들을 혹하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식신의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식신의 성격을 볼까요? 식신의 성격은 그 이름이 가리키고 있듯이 식욕을 주관하고 있는 복덕신으로 평생 먹고 사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쵸? 어디든지 가서 자기 밥벌이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언변도 좋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주도 많기 때문에 식상이 발달된 사람들은 손재주도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언변도 뛰어나지 손재주도 뛰어나지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가볍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풍부하고 주는 마음도 풍부하고 낙천적이겠죠. 조급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먹고 마시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다분히 향락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현실 위주와 실리를 추구하는 정도이지 향락주의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식상은 긍정적인 의미로 식신의 긍정적인 의미로 그런 자기 재능을 표현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가볍게 해결할 수 있다. 잘 먹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비대하고 풍만한 것도 이 타입의 특징이겠죠. 그렇죠? 젊었을 땐 말랐던 사람이 중년부터 갑자기 살이 찌는 경우 이런 경우는 너그러 보이죠? 뭔가 여유 있어 보입니다. 관용의 덕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남을 원망도 안 하고 누구한테 화도 특별하게 그렇게 내는 일 없어요. 뒤끝이 깨끗합니다. 특히 이제 이건 오행으로 보면은 병화나 이런 사람들이 병화일주 이런 사람들이 뒤탈이 없어요. 그냥 폭발적으로 폭발을 하더라도 뒤끝은 없다. 그런데 이제 수가 강하신 분들은 마음에 꽁하고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렇죠. 어쨌든 식신도 밖으로 표출하기 때문에 식신은 밖으로 표출하기 때문에 안에 꽁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냥 밖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화를 내거나 폭발할 때도 상처를 주거나 원한을 남기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즉 뒤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상관은 화를 내는 경우에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관은 뭐냐면 굉장히 관을 상하게 할 정도로 나를 극을 하고 있는데 관을 상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좀 약간 자극적이고 상처를 주고 약간 좀 돌출, 식신에 비해서 뭔가 좀 약간 돌출해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남의 가슴에 콕콕 찌르는 말도 잘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과는 입에 칼이 있어서 마음이 동할 때까지는 풀리지 않는다. 식신은 쉽게 불고 쉽게 풀고 쉽게 잊어버리는데 상과는 좀 그보다 좀 오래 간다. 칼끝이 좀 매섭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히 상과는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관은 뭐예요? 나를 극하는, 근데 조직에 말하면 나의 상사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서도 상과는 대놓고 따지고 덤벼들어요. 그런 스타일이,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입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식신은 항상 예의가 바르고 양보심이 강하고 순수하고 도덕적이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리고 총명하고 문학적인 자질. 자, 총명하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뭔가 자기 재능을 표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표현을 잘하다 보니까 어떤 문학적인 자질도 있고, 그렇죠? 또는 뭐 음식 솜씨도 좋고, 발표 능력도 좋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뭐 그다음에 잘 쓴다는 거, 교재도 원만하고 서슴없이 풀어서 쓰고 잘 쓴다는 거. 그런데 너무 식신이 너무 과다하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내가 식신이 너무 과다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재능을 다 뽐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비축된 에너지가 없겠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기를 막 뽐내고 드러내고 하다 보면 남한테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너무 자기 본인이다. 너무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에게 뭐 빈축을 사거나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식신이 식상이 어떻게 보면 어떤 성적 욕망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나치면 향락으로 빠질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정이 위태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심미적인 성능을 가지고 가물을 즐기는 일면 색정에 빠지기 쉬운 결점이 있다. 비견을 만나면 이상과 같은 특징은 더 강화된다. 왜 그러죠? 자, 나와 비견은 동등체예요. 그러면은 나와 비견 어깨를 겨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을 합쳐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뭐 기분이 덜 뜨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 만나면 가서 막 여기저기 들려서 놀고 막 좀 약간 오버하죠. 이런 이야기 생각하시면 돼요. 나 혼자는 자제할 수 있는데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분위기 휩쓸려 가지고 막 가서 막 왁자지껄 떠들면서 논다. 이게 다 식신교예요. 내 기운을 설기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비견을 만나면 이상과 같은 특성은 더 강화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편인을 만나면 약화되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보면, 자, 간목이 식신이 병화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를 생해주는데, 목생화, 내가 기운을 빼는데 뭐다? 음양이 같다. 그러면 편인은 뭐냐면 나를 생해주는 거예요. 나를 생해주는 건 뭐죠? 수생목이죠. 그러면 수예요. 근데 편인은 뭐다? 음양이 같다 틀리다? 같다. 그럼 뭐죠? 임수죠. 자, 그러면 자, 내가 갑목으로 엄청 이게 병으로 내 기운을 막 설계시켜서 힘을 빼려고 했는데 임수가 와서 어떻게 돼요? 자, 병화를 수생목 수극화로 눌러버리죠. 그래서 자제시켜주는 건데, 막 이 그 뭐죠? 기분에 들떠서 막 내 기운을 빼려고 하는데 그걸 자제시켜주죠. 그리고 또는 이 임수가 뭐예요? 수생목으로 갑도 생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인이 와서 식신을 이 눌러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편인을 만나면 약화되어서 특성인 인덕길경도 험하게 된다. 인덕길경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쓴데 어떤 그 특징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인이 어느 분이 배경관, 이분 책이 좀 약간 옛날 책이다 보니까 좀 가끔 옛날 말들이 좀 나옵니다. 어쨌든 편인이 오면은 임수가 와서 병화 식신을 극할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식신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동환 선생님 건데, 김동환 선생님이 이게 여기 정리해 놓으신 건데, 자, 지적이다, 침착보다는 지적이단 말이 맞겠죠. 내가 내 기운을 빼내는 거니까. 이연구 능력, 아까 나왔습니다. 이연구 능력 창의적,
사색적이고 인정이 많고 베푼다.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걸 베풀어 주는 거죠. 논리적이다. 논리적이다는 좀 약간 배치가 안 되는데 어쨌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참고는 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논리적이다.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창의적이고 그런 건 논리적이면 논리적인 과정에서는 창의력이 잘 안 나오죠. 예술성 우리가 어떤 문학적인 예술적인 과학적이라면 논리적인 맞겠지만 문학이라든가 예술 쪽에서 뭔가 내 기운을 설계시키고 그런 거라면 논리적이라고 하면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있어요. 언어 구사 능력. 저 아까 이야기했죠. 뭔가 남 앞에서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뭐야?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내가 어떤 모임에서 좌중을 휘어잡고 말을 해갈 수 있는 능력. 그게 언어 구사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시기보다 입도 되지만 먹는 것도 되지만 뭐도 된다? 말할 수 있는 언어 능력도 된다. 그랬죠? 자, 승부근성.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한다. 자기 중심적이죠? 과시하죠. 이제 식신의 단점이 과시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를 과시하는 거. 내가 막 재주를 너무 뽐내는 거죠. 아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보시면 그래요. 아는 것보다 더 포장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 많이 하는데 이상하니 말을 잘 못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자 과시하고 폼을 잡는다. 자기 주관이 강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를 너무 많이 드러내니까 변화 변동이 너무 잦다. 그럴 수 있고요. 원칙이 없다. 같은 맥락이죠. 자존심이 강하다. 엉뚱한 일에 몰입한다. 단점은 대부분 좀 맞는 것 같네요. 자, 식신은 풍족과 의식주 및 유행의 성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데 쭉 한번 볼게요. 자, 온화하다. 일단은 남한테 잘 베풀어요. 편안한 성격이고 예의가 바르고 풍류도 좋아하고 낙천주의. 그렇죠? 좀 여유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도 좋아하고 음식도 잘 먹고 그다음에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그 여러 친구들 만나면 또 그 분위기를 휘어잡고 가니까 대인 관계도 원만하고 처세술도 뛰어나고 주위에 신망이 두텁다. 자, 의식주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의식주의 풍요로움 이거는 식신의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식신보다 길신이에요. 그다음 신체와 성품도 낙천적으로 건강하며 매사에 세련미가 있고 또 뭐가 있다? 표현력이 좋기 때문에 문학적인 소질과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탐미주적인 성격이 있어서 가무와 예술을 좋아하고 창작성이 있으면 뛰어나다.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점으로는 적극성과 결단성이 부족해서 우유부단한 성격이다. 진취적이나 발전 지향성이 있다. 약하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식으로 급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한가한 사람처럼 행동해서 기회를 놓치기 쉽다. 또 매사에 다투거나 따지는 것을 싫어해 한 발 양보하거나 손해보는 타입이다. 사주에 식신이 너무 많으면 자식복이 없으면 이건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요? 우리가 식신이 여자에게는 식상이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식신이 너무 많으면 자식이 너무 많아요. 자식이 너무 많으면 자식복이 있나요? 그래서 식신이 우리가 재성도 너무 많으면 돈이 많다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없을 수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한 것은 없는 것과 같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재성이 많으면 우리가 재벌이다, 돈이 많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이 뭐예요? 신강해야만 그 재물이 통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재성이 너무 많거나 식상이 너무 많으면 뭐예요? 내가 너무 식상이 너무 많다는 것은 내가 내 기운을 다 설계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요. 약해요. 얘를 한 명 낳은 여자와 얘를 10명 막 이렇게 낳은 여자 간의 그 기운이 소진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은 없다 같다. 그래서 식신이 너무 많으면 결국은 자식복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과한 것은 없는 것과 같다. 여자는 호색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식상이 발달됐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의 어떤 능력도 잘 표출하지만 어떤 또 이 식이 뭐냐면 또는 자기의 그 성적인 욕망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많다는 것은 굉장히 그 욕구가 강하다. 그렇죠? 그래서 호색으로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겨서 과부가 되거나 첩노릇을 할 수 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런 경향이 강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거 다 뺄게요. 뭐 이런 거는 빼고 창년이 여금이 빼고 그다음에 여자가 식신이 많으면 성적 감각이 둔하며 또 이것도 많아요. 너무 많으면 그렇다는 거죠. 가정적으로도 평범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간부를 보게 된다. 이제 뭔가 이게 성적 욕망이 강한 사람들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다른 데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요. 사주 속에 식신이 넷이나 쉬면 신체가 허약하고 부모도 없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넷이나 되면 내 기운을 다 빼가 버리니까 내가 신체가 허약하고 부모도 없다. 그다음에 식신이 많고 편관이 아주 희미하면 자식이 없고 신체가 허약하다. 식신이 많고 편관이 아주 희미하면 자식이 없고 신체가 허약하다. 편관은 뭐죠? 식신이 뭐냐면 여자에게는 자식이고 신체가 허약하다. 한번 써볼까요? 자, 간목일주가 식신이 많으면 병화가 많겠죠. 또는 지지에 뭐가 있을까요? 사화가 식신이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지에 이런 게 많이 있으면 그 다음에 편관이 아주 희미하면 편관이 뭐죠? 편관이 경금이죠. 근데 이게 희미하고 그러면 자식이 없고 신체가 약하다. 관이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이 관이거든요. 근데 이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여자한테는 또 식신이 자식인데 자식이 없고 식신이 많으면은 또 없을 수도 있다. 많은 것은 없는 것 같다라고 보면 말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백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해를 해보면 돼.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다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되는 거 하나씩 이해를 해가면서 이게 늘려가야지 이거를 앵목적으로 기계적으로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돼요. 사주에 식신이 하나만 있으면 팔자가 좋으며 그렇죠. 뭐든지 적절하게 하나만 있으면 제대로 된 자식을 하나 얻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그리고 일지에 정관이 있으면 부귀하겠죠. 당연히 정관은 좋은 거니까. 식신 기신 다 뭐예요? 기신이죠. 월지에 걸록을 만나면 크게 발달한다. 걸록은 뭐죠? 같은 오행에 같은 오행 일간과 같은 오행인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자, 간목이면은 걸록이면 뭐예요? 인이에요. 그렇죠? 간목이면 인월. 우리 12운성 배웠죠? 간목에 인월이면 록이에요. 그 다음에 을목이면 묘월. 이런 식으로 그 제때에 태어났다는 거죠. 월지에 같은 오행이라는 것은 제때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병화하면 뭐죠? 병화하면 해가 일록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죠. 병화가 사화면 걸록이고 오화면 왕지죠. 그렇기 때문에 걸록을 만났다는 것은 제때 태어났다는 거예요. 제때 그 오행에 맞는 제때 계절에 태어나기 때문에 크게 발달할 거고요. 생시에 걸록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걸록은 항상 제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월주에 식신이 있고 시주에 정관이 있으면 크게 발달하죠. 자, 월주는 뭐예요? 금요화시를 보면 월주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월주는 뭐다? 부모 때예요. 부모 때 식신이 많다. 그럼 식신이 있다는 건 뭐예요? 부모 때 먹고 사는 문제가 가볍게 해결되고, 시주에는 뭐죠? 말년운이에요. 말년에 정관이 있으면 크게 명예를 얻는 거죠. 그 당연히 발전하겠죠. 관리로서 크게 출세한다. 뭐 월주에는 부모 자리에 식신이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시주에 정관이 있으면 말년까지 배수를 할 팔자이기 때문에 뭐 좋은 거고. 자, 일지에 식신이 있으면 뭐예요? 배우자 자리에 식신이 있으니까 뭐예요? 사주 속에 편인이 없는 한 처첩의 신세가 비대하며 마음이 관화다. 편인이었으면은 인극식. 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인은 극을 식이에요. 아까 이제 간목의 임수가 편인이죠. 간목의 임수가 편인인데 식신이 뭐예요? 병화를 극을 해죠. 근데 만약 이게 없으면은 식신이 드세기 때문에 이 일지는 뭐죠? 처의 자리죠. 그래서 처의 신체가 비대하면 마음이 관화다. 퍼주기 좋아하고 그렇다는 거죠. 아까 또 우리가 식신은 뭐예요? 몸이 굉장히 호리호리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잘 먹으니까 몸이 건강하겠죠. 자, 월지는 또 부모 자리죠. 월지에 식신이 있는 건강이면 신체가 비대하고 명랑하고 음식을 좋아한다. 자, 식신은 뭐냐면 우리가 월지는
내가 태어난 계절이에요. 그래서 식신이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신강한 체질이라면 신체가 당연히 비대하겠죠. 먹고 잘 먹었으니까. 그리고 남한테 이야기도 잘한다 그랬죠. 그래서 명랑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좋아해요. 그렇죠. 먹는 거 좋아합니다. 사주에 식신이 있고 편인이 없으면 한평생 큰 도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식신이 편인에 의하여 극히되면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다. 요거는 따로 해야 되겠네요. 자, 신체가 왜소하거나 추하면 한평생 공부하지 않으면 단명하고 성사되는 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간목이 있고요. 간목이 있고 식신이 있어요. 그럼 병화예요. 병화. 그 다음 편인은 뭐냐면 임수예요. 자, 임수가 이 병화를 누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편인에 의해서 극해된다. 그러면 내가 재주를 뽐내는 게 하나도 없고 먹고 사는 문제도 공허해져 버리고 못 먹으니까 어떻게 신체가 왜소해지겠죠. 그 다음 한평생 공부하지 않으면 단명하고 성사되는 일이 없다. 식신은 뭐예요? 내가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돈을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뭘 해야 돼? 식생제로 돈을 모아야 되는데 임수가 와서 내 식신을 눌러버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약하고 그 다음에 돈도 못 모으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하는 일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산액이 있다. 산액이 있다는 뭐 애 낳는데 힘들단 말인 거죠. 그 다음에 규방이 공적하다. 이제 먹고 여자의 이 식신은 뭐예요? 욕망을 풀 수 있는 건데 성적인 거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런 게 다 꺾어져 버린 거니까 외로운 거죠. 그다음 시주에 식신과 편인이 같이 있으면 유아 때 젖이 부족했던 일이 있다. 다 인극식으로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인성은 식상을 즉 이는 정인도 되고 편인도 돼요. 자, 이는 여기 임수죠. 임수는 극을 한다. 누굴? 식상 병화나 정화를 극을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인극식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다 나올 건데 인극식 오행으로 수국화도 외우지만 이거를 풀어서 표현하는 게 십성으로 됐을 때 인성은 식신을 극한다. 이렇게 인극식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편인이 있으면은 이게 식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젖이 부족할 수 있다. 식신이 편인을 많이 만나면 늙어서 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음식물 중독 또는 이사할 경우가 있다. 같은 비슷한 얘기고요. 여자 사주에 시주에 식신과 걸록 또는 재왕이 같이 있으면 그 자식이 반드시 크게 발달한다. 당연하겠죠.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해되시죠? 13.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자 사주의 시주에 식신과 걸록 또는 제왕이 같이 있으면 자식이 반드시 크게 발달한다. 좋아 보이죠? 이해됩니다. 그다음에 사주에 식신이 있고 비견겁재 등이 이를 생황하게 하고 비견겁재는 뭐예요? 나와 같은. 그러니까 내가 같이 있으면은 나와 같은 형제들이 있으면 더 많은 기를 뽑아내죠. 식신이 더 커지는 거죠. 생황하게 하고 편인이 없거나 식신이 형충파에 되지 않냐면 당연히 부귀하게 되겠죠. 덕망이 있고 왜 식신이 더 좋으니까 식신은 길신인데 만약에 편인이 있으면은 아까 얘기했처럼 민수에서 극을 당하니까 인극식 극을 당하지 않고 형충파에도 되지 않으니까 식신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풍부해지니까 당연히 좋아지겠죠. 신체 건강하고 한평생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고로 옛날 책에도 뭐라 하면 식신유기라고 하면은 이제 식신이 기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승재관 재성과 관성을 탄다 올라간다 아마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식신유기 식신이 있을 유자 기운 기자 그 식신이 기운이 있으면 탈승자 오르승자 재성 재자 관성 그러니까 식신이 유기하면 식생재 재생관 이렇게 흘러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자 임극식했죠. 그 다음에 아생식 내가 식상을 생해주고 식은 식생재 재성을 생해주고 재성은 재생관 관은 관생인 인생아 이렇게 흘러요. 자 아생식 식생재 재생관 관생인 인생아 이거는 모르신 분은 좀 뒤에 나오니까 좀 이따 나오니까 그때 보시고 어쨌든 이
오행으로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맞냐면 이거 모르신 분은 자 아가 뭐냐면 간목으로 할게요. 간목은 뭘 생겨요? 식, 병화. 그렇죠? 나랑 음양이 같은 거니까 목생화죠. 그다음에 병화는 재성이 뭐예요? 나한테는 내가 그걸 하니까 목극토죠. 토. 그래서 이 토엔 토라고 하면 되고 무토라고 할까요? 무토. 토는 관은 뭐예요? 나한테 경금이죠. 경금. 평관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인성은 뭐죠? 수죠. 그러면은 임수라고 할게요. 임수. 그다음에 아는 다시 간목이죠. 자, 아생식. 내가 식상을 생해주고 식신이라는 것은 내가 생해주는 음양이 같은 거라고 했죠. 식상도 포함되고 식생제, 그다음 화생토 이렇게 되죠. 재성은 내가 그거라는 거죠. 목극토. 그다음 재생과는 나를 그거라는 거 금금목. 그다음에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거 수생목 임수. 그다음에 나는 다시 간목이고. 그래서 수를 보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식신이 형충되면 유년시에 어머니의 저식이 부족하고 자 먹거리가 풍족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식 부족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머니와 이별할 수가 있다. 또 식신이 사절병 또는 목욕 등의 12운성을 만나면 자식이 불유하지 않으면 극잔이다. 사절병 우리 12운성 배웠죠? 절 노광세병사묘 그렇죠? 노광세 병사묘절 있죠? 이런 쪽 목욕 이런 것 들어오면은 12운성을 만나면 자식이 불유하지 않으면 극자하는 일이 있다. 또 이상과 같이 식신이 형충되거나 사절 목욕 등의 12운성을 만나면 편인에 의하여 극파되면 직업이 미천하고 박복하다. 사조 연간에 사주의 연간에 식신이 있고 지지의 비견이 있으면 왕왕 부잣집 양자로 갈 수가 있으며 혹은 경제적 재능이 있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는다. 이건 옛날 얘기고 요즘은 별로 그럴 일 없죠. 연간에 식신이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러니까 조상이 부모가 돈이 많고 먹고 사는 문제가 많고 재물이 많고 그리고 지지의 비견이 있으면 부잣집 양자로 갈 수 있다. 혹은 경제적 능력이 재능이 있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지지에 겁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뺏기는 거니까 남의 흉사로 인하여 이득할 수가 있다. 내가 뺏어가는 건가요? 그다음에 식신과 편관이 동주에 있으면 노고가 많고 다시 사주에 편이 있으면 큰 죄를 당한다. 다시 사주에 편이 있으면 아무튼 좋지 않고요. 사주의 식신 겹지와 편인이 같이 있으면 요사한다. 아무튼 그다음에 식신 편관 있고 양인을 만나면 비부만 인물이다. 양인이 여러 개 있으면 평생 노고가 많다. 신왕이고 사주의 식신과 재가 있으면 여러 사람의 애고를 받아 애고가 제가 읽다 보니까 한자가 없어서 이거야 아닐까 싶어요. 사랑을 받아서 매사를 성공시키며 또 연복 이게 이제 이것도 말이 좀 옛날 말 같아서 찾아봤는데 아마 이런 한자가 아닌가 싶어요. 아름다운 여자가 잘 따르는 복이래요. 그래서 뭐 연복이 있다. 여자는 자식 중에 효자가 있다. 어쨌든 식신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말도 잘하고 손재주도 있고 재능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낙천적이고 신체도 좋고 여러 가지 건강하다. 그래서 식상이 이제 기본이 좋아야 되겠죠. 식상이 좋아야 그다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먹고 남은 게 있으면 뭐다 재성 식생제로 재성을 돈을 벌게 해주는 거죠. 손재주가 있으면 다 돈 벌죠. 요즘 음식 잘하면 대박치죠. 그런 것처럼 그러고 또 이제 다른 면을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성적과 관련돼서 이게 어떤 욕구가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식신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식신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